네, 안녕하세요. 명의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이제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중간에 징검다리가 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주 이후에 나타났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숨을 고른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숨을 고른다라는 얘기는 뭐 사실 이번에 나타났던 상승의 흐름은 지난 그 11월 달에 나타났던 2차 베어마켓 랠리와는 좀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2차 베어마켓 랠리 때는 뭐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번에 상승의 흐름은 뭐 그다지 큰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일부 대형주들이 지수의 흐름을 끌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냐면 그 흐름이 지수를 끌어놓은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뭡니까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약간 이동이 된다. 근데 그 이동이 되는 핵심주들이 뭐냐? 결국 우리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죠. 화장품, 그죠?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뭡니까 항공 이런 종목들. 이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작년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놓고 보면은 작년의 시장 흐름에서 이제 코로나 막바지 국면에서 가장 안 좋았던 주식이 뭐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뭐 중국과의 어떤 그런 마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출렁거렸지만 결국은 최근에 고점을 뚫어내는 종목군들이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의 컨셉을 볼 때 가령 중소형주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이제 중소형 IT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께서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은 시장에서 수익을 주는 포인트는 분명히 이 작년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종목군 쪽으로 이동이 됐다.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지 단기 대응에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가운데 뭐 지난주까지 이제 이후에 변화된 시장 상황 한번 복기를 해보고요. 이 이후에 그러면 단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흐름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요 라인이죠.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 이제 중심선 라인. 그 중심선 라인이 이제 33일 이동평균선. 33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시장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시장의 어떤 그 중심 흐름을 갖는 어떤 기준 잣대가 된다. 그게 이제 2355포인트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2355포인트 이상짜리가 들어오면은 거기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현금화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을 볼 때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과 그 이면에 있는 시장의 흐름을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장세가 뭐 지난번에 이제 2180포인트에서 이번에 이제 2400까지 왔지만은 한 200포인트 정도 올라왔죠. 220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220포인트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강세장 전환이다. 뭐 무슨 뭐 상승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큰 흐름은 여전히 약세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약세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폭넓게 어떤 종목군들이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일정하게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종목들이 올라갔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섹터만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을 우리가 이제 한 200포인트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걸 강세장 전환이라든지 추세 국면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오면은 시장은 뭐예요? 약간 숨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나타났던 시장의 컨셉이다. 즉 단기 랠리가 이제 제한이 되면서 단기 랠리가 제한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2180포인트에서 뭐 한 10,000원, 20,000원 했던 주식들이 24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뭐 한 10%, 한 15%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가격권대에서 더 주고 사려는 것보다는 좀 저점에서 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는 약간 이쯤 되면은 이식 그러니까 좀 팔고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좀 수익 실현해야겠다. 대신은 이쯤 되면은 더 올라가겠어 하는 그런 경계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이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그러니까 중심선을 뚫어냈지만 이게
강력한 돌파 국면이라기보다는 단기 상승 국면 속에서 일정 정도는 약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국면. 그게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장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현재 그럼 시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이전 국면에서는 그 통화 확장 국면 속에서 통화 긴축, 즉 테이퍼링이 나타나는 그 지점부터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는 것은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금리죠, 금리.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는 속도가 되겠죠. 금리 인상하는 속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받는다든지 빅 스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워낙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강하니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금리의 인상 폭을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중앙은행에서, 그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춤을 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요, 이미 시장 내에서 이미 다 통용된 부분들이고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근데 큰 기조는 아직까지는 뭡니까? 아직까지는 금리를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금리를 동결을 했죠. 동결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 동결을 했다라고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뭡니까?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금리 이제 인상이 이제 어떤 멈춰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직까지 속단이고, 다만 이제 그 폭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시장에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 시장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 논리에서는 이제는 약간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럼 뭐가 부각이 되느냐? 경기입니다, 경기. 실적.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을 풀어나갈 때 해석해야 될 가장 큰 핵심 요인은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 여부, 금리 인상의 폭보다는 이제는 경기 지표를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요컨대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가 어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뭡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실적이라는 것들도 그 각 기업의 어떤 그런 개개별의 어떤 실적 그 이전에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지금은 크게 개선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봉쇄가 다시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는 가운데에서 시중에 풀려있던 그 돈들이 직접적인 어떤 경기 어떤 그런 그 활력 요인으로 작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IMF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그렇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어제 미국에서 나왔던 부분들의 경우에도 골드만삭스의 어떤 어닝 쇼크와 더불어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뉴욕의 어떤 그런 뉴욕 엠파이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해서 무려 21%나 감소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조업 지수가 이제 감소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여전히 불안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딜레마예요. 경기가 이제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자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도 경기가 이렇게 잘 살아나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폭을 그거에 따라서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가 지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경기 지표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 경기 지표는 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요. 각 기업들의 실적과 연결돼 있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기 지표라는 것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각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실적 컨센서스가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 하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여전히 뭡니까? 예, 아직까지 경기 회복 국면이라든지 물론 이제 경기가 뭐 이제 안 좋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지니까 저가에 매수할 기회를 주겠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가 좋지 않는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의 어떤 포지션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큰 틀에서는 견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주식을 사냐?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본격적인 투자는 조금 미뤄야 된다. 어제 이제 미국의 모건 스탠리의 어떤 투자 전략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그 미국 시장의 경우도 단기 랠리를 펼치는 과정 속에서 거울의 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여러분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을 자꾸 설왕설래하는데 주가 올라간 배경은 저는 다른 거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2차에 걸친 그 매도 압력, 그러니까 신용 융자 잔고의 어떤 축소를 통한 매도 압력이 크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커버링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어떤 단기적인 그 매수 수요가 시세를 만들어냈을 뿐이지 이게 어떤 본격적인 경기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기반한 그런 랠리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 이거는 어떤 주가 상승이라는 어떤 그런 배경이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현혹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물론 이제 2180포인트에서 2400까지 왔으니까 이거 올라가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큰 어떤 포인트,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포인트는 계속해서 우리가 견지를 하는 가운데 그 견지한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전술을 써야지 그냥 시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따라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까지 어떤 그런 변화된 흐름이다.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의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게 사실 참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왜 의미가 없냐면은요. 그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프로그램을 봐라.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동에 따라서 지수의 어떤 변동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제도 사실은 뭐냐면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한 27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지만은 이 비차익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 속에서는 이제 매도 우위로 전환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이것과 연동된 부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관 투자가들 쪽에서 특히 기관 쪽에서도 금융 투자, 그죠? 금융 투자 같은 경우가 그죠? 이제 그저께부터 금융 투자 쪽에서는 이제 순매도를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이건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밑에서 사가지고서 위에서 지금 때리고 있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프로그램 변동성을 준 것이지, 예. 그리고 이제 단기 수급의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이번에 지수가 올라간 것이지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흐름에 기반한 상승의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 흐름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시세가 한 2,400포인트를 장중에 찍고 난 다음에 지수는 약간 이제 지금 걸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식 매물이라든지 경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세의 흐름들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은요 대형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은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들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프로그램 매수라는 것은 중소형주는 못 산단 말이에요.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들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구간 속에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다. 근데 삼성전자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단기 반등 레이스 국면 속에서 막 이제 올라갔는데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좀 외국인 투자가들이 약간 비중을 축소했던 부분들 다시 약간 비중을 채우는 그런 과정이지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실적 개선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향후 비전이 크게
나아졌다. 여기에 기반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꺾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도 이제 막히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흐름하고 사실 똑같아요.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렇죠.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죠. 그죠?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에 앞서서 삼성전자가 먼저 지금 이제 뭡니까? 못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못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또 이제 경계매물 내지는 이식매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수는 또 다시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먹여주는 흐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사실 지난주에 많이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가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라는 것도 결국은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향후의 어떤 그런 전망에 근거한 매수라기보다는 물량을 약간 채우는 과정. 예.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물량을 채우는 과정.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은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경우에도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지난주 국면 속에서 삼성전자를 일정 정도는 약간 고점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은 잘하는 플레이다. 예. 여기서는 한번 주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왜? 이걸 지금 안고서 다시 고할 수 있는 시장의 체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 저점 찍은 날이 1월 3일 날이었잖아요. 1월 3일부터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뭡니까? 그때 이제 54,000원대에서 이번에 얼마까지 왔어요? 61,000원이니까 한 7,000원 정도, 6,000원, 7,000원 한 10%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전체적인 지수는 지금은 이제 막히는 자리.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2,455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그 윗자리 이제 지수가 좀 하루 이틀 정도 위로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현금화를 시키고 다시 재매수를 노려라. 전체적인 어떤 시장 대응 포인트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다른 한 사이드에서는 항상 그래요. 시장이 대형주들이 이제 초반에 막 올라가다가도 이제 한 사이드 쪽에서 결국은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디프리 파동이니까 그런 건 좀 지켜보지 말고 지금은 철저하게 화장품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여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라.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3분기, 4분기에 우리 명인들이 복귀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분명히 올해 초에는 그 작년까지 이제 코로나 국면 속에서 숨죽였던 애들 괄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억압받았던 종목들이 반대급부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주식이에요, 사실은. 예. 겨울에 뭡니까? 뭐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사실은 이제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고점 돌파를 하면서 랠리를 펼치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여행주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항공주라든지 얘네들이 작년 사실 4분기부터 이제 발동이 걸리면서 그때까지도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걔네들이 그냥 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주식 투자의 하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어떤 매매 기법을 여러분께서 공부하거나 차트를 공부하기 이전에 크게 놓고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천대받고 가시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이제 뭡니까 코로나 국면 속에서 여행이 봉쇄가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 항공편이 또 이제 항공편들 전부 다 뭡니까 여객기를 화물기로 다 바꾸고 그랬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시 화물기를 여객기로 바꾸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주가는 뭐예요? 그동안에 빠졌던 것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래요. 지금 국면에서는 중소형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수, 소비 이런 쪽에다가 계속 포커싱을 해야 해서 거기에서 단기 대응을 하더라도 거기서 하는 게 맞다. 물리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수익을 주고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어떤 시세의 흐름이었었는데 뭐 그 흐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걸리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좀 차트를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은 이제 걸리고 못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사실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단기 국면 속에서
얘네들이 한 10%씩 올라갔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먼저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흐름이었었는데 얘네들부터 조정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조정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만 여기에 반해서 이제 그나마 좀 추세를 보이는 종목은 딱 두 종목을 만약에 꼽는다고 하면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종목이 있죠. 예, 작년부터 아니에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좋아하는 종목. LG이노텍 같은 경우, 아니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만 따로 떼어놓고 이번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였던 애들의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께서 이제는 조정을 대비한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의 그 배팅 포인트는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그 항공이라든지 여행 이쪽에다 계속해서 포커스를 해야 돼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그 항공주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있지만은 항공주의 탑픽은 무조건 티웨이 항공이다.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뭐 흔들고 자시고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결국은 뭐야. 작년 11월 달부터 딱 저점 찍고 이 자리에서 저점 찍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얘가 11월 달에 저점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레이스를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왜 지수의 흐름과 상관이 없냐면은 얘는 좀 크게 한번 당겨보면은요. 이래요. 얘는 처참하게 빠진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크게 좀 잡아주세요. 이게 그 2021년, 그러니까 막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그 국면 속에서 이제 빠진 게 얼마부터 빠졌냐면 4,400원에서 1,500원까지 한 3배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숨죽였던 애들, 한 2년 동안 그냥 서름 받았던 애들, 걔네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TA항공 그렇죠. 최근에 이제 또 발동 걸리는 게 진에어 그렇죠. 그 다음에 여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은 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하나의 섹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모두 투어인데,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21년 6월 달. 그러니까 전부 다 2021년 6월 달이에요. 그 걔네들이 지금 시장의 중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안 좋았던 애들이 지금은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땡겨서 보면은 그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조정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더, 아직까지는 여력은 더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뭡니까? 모두 투어 그렇죠. 뭐 하나 투어 그렇죠. 뭐 참 좋은 여행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쇼핑 관련주 쪽에서는 쇼핑 관련주 탑픽은 지금 무조건 이제 롯데 쇼핑이에요, 롯데 쇼핑. 예. 롯데 쇼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조정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뭡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안 빠져요, 사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조정을 보이는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화장품 주들도 결국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보세요. 이렇게 크게 잡아보면은 얘네들도 2021년도에 예? 이게 지금 58,000원 했던 주식이, 그죠? 2만 원대까지 한 반토막이 난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콜바비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런 애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블 CNC, 뭐 한국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리더스 코스메틱. 저는 이런 것들 아직까지 다 여력이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일부 제약 관련주, 그런 게 여러분들께서 좀 타깃을 압축하는 가운데 그나마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여러분께서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 상황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수급에 기반한 단기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를 쳤던 것을 다시 쇼 커버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순매수를 통해서 일정 정도 바스켓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매도의 클라이막스 이후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지, 이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승의 흐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 근데 그 한계성이 2455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윗자리, 2400포인트짜리에서는 좀 걸리는 흐름이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제 그 자리에 지난주부터 계속 들어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더, 제가 이제 2355포인트 이상짜리에서는 적극적 현금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관점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자리가 이제
3231선이 지나는 자리인 2355포인트 정도가 되고 그 윗자리는 계속해서 현금화, 그러니까 매도가 좀 중심이 되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보면 지금 2368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매수보다는 약간 매도, 중립 이런 관점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축소시킨 가운데에서 다시 재매수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2300포인트 이하짜리 그 자리를 기다리는 게 맞다. 그 자리, 그러니까 파는 것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다시 재매수를 하기 위해서 파는데, 예, 재매수를 하기 위해서 파는데 그 자리가 2300 이하 구간, 그 자리에서 대기하기 위해서 지금은 현금화를 계속해서 해나가자. 그리고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은 그 사이즈 큰 종목들은 지금은 아니에요. 아까 뭐 대형주 쪽에서는 뭐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는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어차피 시장의 볼륨이 작아져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 중에서도 화장품, 여행, 항공, 게임 뭐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에 치중하는 그런 대응을 이어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설을 쉬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설 쉬고 바로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